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신문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필요 없다. 규제를 풀어달라. 더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 좀 들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올해 중소기업들이 규제가 너무나 힘들다. 애로를 호소한 건수가 3,200건이라고 합니다.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이미 지난해 1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금탑 훈장을 받은 강소기업,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고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요, 규제 피해 해외로 이전한 후 매출 50% 늘며 승승장구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복귀, 법원, 검찰총장, 장관의 맹종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결정을 했죠. 이것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윤 총장이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맹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총장 복귀했죠.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윤 총장 헌법 정신 수호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징계위원장을 사실상 맡게 되죠. 법무차관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독대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 의지 밝힌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듯입니다. 100%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고기영 법무차관 후속 인사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전해드렸죠. 법무차관 사표를 던졌다고요. 추미애 장관, 문 대통령 면담 90분 전쯤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서 역시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2조가 늘어난 558조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가 될 예정인데요.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빚내서 증액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3조 반영 오늘 처리입니다. 요 예산안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눈길을 끄는 점이 있는데요. 11년 만에 증가한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통상은 정부 걸 깎는 예산안이지 늘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11년 만에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6년 만에 제때에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처리하는 게 원래 법적 시한이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6년 만에 처리하게 된다. 오늘 처리하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이 늘린 부분은 좀 고민할 지점이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면요, 오늘 주요 이슈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판정승입니다. 어제 몇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고 추미애 장관한테는 좀 불리하게 갔다. 이렇게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표 던진 차관, 법무차관입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입니다. 징계위원회,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표를 던진 겁니다. 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호텔 개조 주택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 중에 한 가지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뭐 실행이 되는 단계에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6.5m에서도 확진. 코로나19 얘기인데요. 거리두기 한 2m 정도는 그동안 안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꼭 아니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6m 이상 떨어져도 확진이 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했다. 법치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죠. 거의 6시 다 된 무렵이에요. 출근을 뒤늦게 한 거죠. 이제 소식을 그 법원의 이제 판단을 받고 나서요. 출근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출근하면서.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벌어졌던 일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법원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내놨고요. 그리고 법무차관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의인데 그런데요. 사의 표명하자 추미애 법무장관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합니다. 원래는 오늘인데요. 물론 연기할 때 이제 법무부의 설명은 윤 총장이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별도 면담했다. 이른바 독대를 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지금 기사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뭐 이 기사에 관련된 이 사진과 관련된 영상을 좀 봤고요. 관련 기사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판단을 했죠. 직무 배제 중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받아준 건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법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맹종된 검사 중립성 유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요 작은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손해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시급히. 그리고 재량권 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요 추미애 장관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법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재량권 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요.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이 법원의 결정이 유지가 되고요. 또 그에 앞서서 이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에 앞서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렇게 또 판단했습니다. 징계 관련해서 이 절차들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법무부 감찰이 7명 전원,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조치들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판단, 그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판단. 물론 감찰위원회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지만 법원 결정은 구속력이 강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게 굉장히 상황이 좀 불리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언론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벌어졌던 일들을 좀 기사 몇 가지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자, 지금 먼저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추윤 갈등 쟁점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질문들이 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 검찰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이메일의 마지막 대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자, 지금까지 검사들이 보였던 모습을 정의로운 열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뭔가 좀 행간을 읽어봐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화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어제 이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그래서 그중에 한 대목입니다. 여기가요. 여기 보시면 뭐 헌법 가치, 정치적 중립, 뭐 평등한 형사법 집행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의 검찰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석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의로운 열정 그리고 버팀목 되겠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예, 역시 검사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지금 요 얘기에서 그렇게 좀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을 호위하기 위해서 전국의 평검사, 쉽게 뭐 고등 검사까지도 다 나서서 예. 이렇게 입장을 아주 단일 대우로 그렇게 표명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검사들이 입장 표명을 한 건 좋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단 반발을 합니까? 그건 공직자로 자세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을 보호하는 거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입장에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담겼으면 아마 저런 말씀이 얘기가 뭐 좋겠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내가 더 버티겠다. 끝까지 뭐 그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열정 딱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떠오른다. 이렇게 좀 행간을 읽어주셨어요. 최양호 고문님께서는 버팀목이 되겠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사퇴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임기는 마치겠다는 뜻이 저기에는 뭐 속속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 정의로운 열정에 대해서 그럼 예. 어떻게 뭐 표현을 하냐면 그 앞에 보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가치를 지키겠다. 예. 근데 저기가 조금 이제 해석에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예. 사실 법치주의라는 게 법으로 세상을 다루는 게 아니고 행정을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거해서 나라를 운영한다가 법치주의라고 이분들은 배웠을 거란 말이죠. 자, 검찰개혁 우리의 영역이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법으로 정해 올 때 예. 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 정의로운 열정이다. 우리 지금 뭐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 뭐 인사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때까지 이 검찰 개혁의 법적인 그런 테두리가 만들 때까지 나는 사퇴 안 할 테니 같이 갑시다. 그런 해석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주목 끄는 거는요. 윤석열 검찰총장 아까 영상으로 출근 당시의 모습 그리고 뭐 발언을 좀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사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게 이른바 이제 퇴근 시간 언저리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일과가 거의 끝날 시간인데 그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오후 늦게 출근을 했거든요. 최양호 고문님. 바로 출근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오늘 출근할 수도 있었거든요. 어차피 일과가 거의 끝날 시간이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일단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지금 징계위원회를 지금 이틀 뒤로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할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원전 수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돌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 이 모든 세간에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집에서 사람 불러다가 얘기는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추이가 굉장히 이상하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판단을 해야 오늘부터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저께 바로 출근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한 2시간 남짓 머물다가 퇴근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저녁 8시 좀 넘어서 퇴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랫부분에 있어요. 고기영 법무부 차관 돌연 사표 제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0일에 의사표현을 했고요.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고기영 차관, 혹시 징계위를 막으려 직을 던진 건가? 왜냐하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되거든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원래 위원장 자격이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뭔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배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웠나? 뭐 이런 겁니다. 징계위원장 공석이 됐죠? 그럼 소집 절차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후임을 뽑지 않으면 이게 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향후 혹시라도 수사받을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생각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지금.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역시 또 해석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김병민 교수, 그다음에 조대진 변호사 이렇게 순서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민 교수, 네. 왜 사표를 던졌을까요? 만약에 사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징계위의 위원장을 맡았을 것이고 예. 추미애 장관이 결정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정지 결정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 검찰은 흑역사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그 흑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감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속에서도 사실상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역사적 오명을 쓸 뿐더러 나중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붙게 되거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흔히 말하는 적극적 지지층에서 비겁하다라는 표현을 들을지라도 한 발 빠지는 것이 실리적으로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고기영 차관이 빠져버리면 예. 정부는 자신 있게 후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예. 과연 이 독배를 누가 마시려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차관이 공석이 됐잖아요. 그럼 당장에 아마 차관을 뽑기는 어렵지만 이 위원장, 징계위원장은 누군가를 대신 후임을 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징계위원장 자리는. 일단 징계위원장에 관련된 그 해석의 그 조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의 논리가 좀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예. 지금 어쨌든 그 후임 법무부 차관을 정하지 않으면 예. 그 징계위원회 진행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배적입니다. 정해야 되는 거죠. 후임 네. 차관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징계위원회를 이틀간 미뤄놓은 것도 그 법무부 차관을 또 이제 선정하기 위한 절차 아니냐 이런 시간을 벌기 위한 이틀 거 아니냐라는 사이에 해석이 후임 놓여지고 차관을 있습니다. 선정을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놓여진 과제로서는 뭐 대행자를 지금 뭐 선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무부 차관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 당면한 과제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차관 인선도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점검할 게 많은데 그게 빨리 되나요? 그렇게? 차관 그렇게 인선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법무부 차관을 빨리 그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 따라서는 그렇게 차관을 빨리 정해서 위원장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아니면 기존 법무부 내에 이제 고위직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을 대리로 위원장 대신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표, 법무부 차관의 사표 또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